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2년 2월 8일 제2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소환,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 발전을 선도해 나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소환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으로 강력히 인도하는 불멸의 지침입니다. 3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던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건설 부문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건설 사회에서 견제해야 할 기본 방향, 기본 요구, 그리고 건설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업과 실천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소환의 구설구설마다에는 우리나라를 세계가 선망하는 사회주의 이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고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할 고청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건설 부문을 이 목표를 현실로 전환시키는 데서 최전선의 위치에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성지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오려 있었습니다.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눈비 내리는 굳은 날에도 험한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르쳐주신 건설 방향과 방도들은 그대로 건설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게 한 강령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지난 10여 년간 우리 조국에 가는 곳마다에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도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 실장 전종인 동지는 해마다 옹군 하나의 현대적인 고리와 맞먹는 큰 규모의 건설 대상들이 완공되고 도시건설과 농촌건설, 산업건설과 문화시설 건설 분야에서 주체건축의 새로운 기준 본보기로 될 수 있는 창조물들이 일도서게 된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설계도면의 이 손 하나, 점 하나에도 노동당 시대의 사상간독, 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높은 문명 수준이 비키게 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계도면의 손과 점들은 물론 우리 설계가들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계도면들마다에 오려 있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로고와 심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건설 부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혁명활동 보도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하는데 그 나날의 몸소 봐주시고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신 이 형성화물과 설계 문건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설계 형성안들만 해도 무려 수천 건이나 되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에는 인민에 대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이 그대로 비켜 있습니다. 인민의 행복과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내일을 자신의 수건으로 간직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에 또받들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 제시되고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새시대 지방발전의 거창하고도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져 이 땅에는 인민의 세계적 숙망이 성취되는 지방진흥의 세력사,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수도 평양뿐 아니라 산간 벽천에 이르기까지 조국 땅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벌어진 거창한 건설 대전은 그대로 우리 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나온 자랑찬 화폭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떼약볕이 내려쬐는 그 무더위 속에서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들을 현지에서 의뢰하셨는데 그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건설물의 질보장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의 시, 군들의 일도서는 산업시설들은 우리 양심과 리상, 우리 분발력과 투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비껴있는 축도라고 하시면서 인민의 제보로 길이 남을 그 창조물들에는
사소한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는 우리 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줄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은 완전 무기라고 또 최상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경의하는 청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용출 소장동지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만짐의 만짐을 기꺼이 떠매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손길 아래 이 땅에서는 인민을 위한 건설이 단 한시도 중단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현대적인 고리들과 훌륭한 창조물들로 우리 조국은 해마다 자기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꼽아보자고 해도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지난해만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섰고 거창한 창조 대전이 힘차게 벌어졌습니다. 하송지구 2단계 1마세 살림집 건설과 조니고리 건설이 빛나게 완공되고 강동 종합원실 농장, 강촌 닭공장 같은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소중한 제보들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는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과 지방공업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 인민의 기쁨이 날마다 커가고 있습니다. 정말 줄기차게 일떠서는 건축물들의 규모와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같이 인민을 위한 제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온 세상을 경탄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하는 길에 우리 국가의 번영이 있고 자신들의 행복이 있으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지남없는 노력과 분투로 시대를 놀리우고 부흥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기적만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갈 의지 않고 각지 청년 학생들이 혁명 전적지와 혁명 사적지들을 끊임없이 답사하고 있습니다. 남포시안의 청년동맹 일꾼들이 국사봉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국사봉 혁명 전적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민 항쟁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남포지구에 파견된 조선인민 혁명군의 정치공작 서저가 림시 비밀 군고지를 꾸리고 군사정치 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답사자들은 항일 혈전의 나날이 투사들이 남긴 구호 문헌들과 혁명 사적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봤습니다.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숲속의 자그마한 오솔길에도 우리 항일 혁명소년들의 피 어린 발자취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이 국사봉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무심히 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이 개척한 백두의 성스러운 행국 항일혁명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혁명 전적지의 여러 곳을 편답하면서 답사자들은 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 혁명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함경북도의 고급 중학교 학생 소년들이 남속산 연두봉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남속산 연두봉 혁명 전적지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이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해방작전 방침을 받들고 활동하던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 최후방격 작전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청진지구 혁명거리들과 무장거리들에서는 중요 군사시설물들에 대한 정찰을 진행해서 우리 조국해방 작전과 청진해방 작전에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답사자들은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워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킨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간 정신 세계를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답사 인권 기간 학생 소년들은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노래 보급과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연구 발표 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안북도의 청년 대학생들은 연대봉 혁명 사족제에 이로해 답사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연대봉 혁명 사족지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저국의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몸소 오르시어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 저국 땅 그 오대에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때 대한 교시를 주신 뜻깊은 곳입니다. 도안의 청년 대학생들을 과학을 알기 전에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마을과 조국을 사랑할 줄 아는 애국 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저항 사업의 벌을 받고 도안의 혁명 전적지 혁명 사족제에 대한 답사 행군을 통해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를 다시금 깊이 체득한 청년 대학생들은 김종일 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아가자.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새로운 증산운동으로 기적적 성과들을 쟁취할 때 대한 당중앙의 열렬한 호소에 호응해서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작업비료 생산 및 운반 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배로 높아졌으며 황해남도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지난 시기의 농사 경험과 교훈, 필지별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해서 지력을 높이는 사업들을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과학농사 추진조의 역할을 최대로 충족시켜서 알곡 중수를 위한 이런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해당 도 농업과학연구소, 그다음에 해당 그 대학 교원 과학자들을 위주로 해서 1,000여 명의 과학자 연구사들이 도시군들이 나가서 해당 지역의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한 이런 전국의 도시군들에 파견된 과학농사 추진조들에서는 올해 사업의 중심을 선진적인 영농 방법들과 농업기술 제품들의 적극적인 도입, 영농 공정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 강화에 정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장성과 전망적인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적 담보들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우량 품종 6종, 알곡대 알곡에 의한 두벌농사 방법의 확립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서 농업 실천에서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연구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토지를 보호하고 지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선진 농업과학기술 제품들을 올해 농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이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의해서 전국 각지의 식료공장들이 일도선대에 맞게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물 6종 더해 사업의 용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당 함량과 기름 함량이 높은 이런 당작물 6종에서 기본은 생육기일이 짧고 당 함량과 정부당 수확고가 높은 우량 품종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기 재배하던 품종들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새로운 우량한 주전자원들을 수집하고 앞선 용농 기술들을 전국의 모든 원료기지들과 당작물 생산 단위들이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리만성 경양시 농촌격리위원회 위원장 동지는 현재 강남군과 만경대구역, 사동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농장 초급 일꾼들 속에서 농업 생산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과 결심, 실천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겨울철 집중학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지에서도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작업반장, 기술원, 이상 일꾼들을 대상으로 해서 2주를 동안 집중 강습하는 걸로 조직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영양냉상모를 40%로부터 60%로 도입하기 위해서 씨 뿌리기 전까지 500여 동의 시설물 원시를 다 건설하고 여기서 만들어서 한 편.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를 안하기 위해 과학농사의 기치 높이 떨쳐나선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단위들에서 자연 환경과 실내 공간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주는 다양한 실내 녹화 방법들을 받아들여 생활 환경을 보다 문명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성산 지도국의 종업원들은 군에 있는 온실에서 수백 종의 관상식물들을 계절적 조건에 맞게 자리우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데 겨울철 화초 재배와 관련해서 이곳 온실 책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꺼리영수나무, 벼님나무를 비롯한 먹번 식물들을 잘 재배할 수 있습니다. 초반 식물과 달리 추위의 견딜성이 높으면서도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편리합니다. 겨울철 기간에는 동백나무, 부상아, 육자와 이런 식물들을 온도는 15도씨 이상 보장해주며 50 내지 60% 습도를 보장해주면 꽃을 항시적으로 피울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해주면 습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몬스테라, 흰줄 좀난과 같은 식물들은 비디오 구성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 공기 정화 능력도 높은 것으로 해서 겨울철에 가정과 사무실들에서 널리 재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류경 꽃상점에서는 겨울철 조건에 맞는 실내 녹화 방법들을 과학적으로 알려주면서 수십 종의 다양한 관상식물들과 화초류들을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화분들을 키우면 이 공기종합뿐 아니라 실내 장식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점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다듬은 향나무를 비롯해서 이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과 천남동굴과 같은 이런 드림 효과를 볼 수 있는 식물들, 또 수경 방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식물들. 안토리움이나 수련과 같은 식물들은 꽃병에 꽂아서 수경 재배하면 그 관상적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데 현재 상점에서는 식물들의 사lum률을 보장하면서도 장식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째 가정에서 화분 가꾸기를 해오고 있는 보통강구역 서장동의 장교복 여성도 화초 관리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화초가 잠자는 시기니까 물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특이 마른다 할 정도의 한 주일에 한 번 내지 보름에 한 번씩, 그다음에 화분의 모양을 잡아주느라고 햇빛 방향으로 자주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면서 어항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화분에 자주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용량물이 필요 없이도 화분이 잘 자라곤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저녁에 화초에 이쁜 물을 해주고 흙을 골고주는 것이 하나의 일과로 돼 있는데 가정에서의 화초 가꾸기는 풍부한 정서를 안겨주고 건강에도 유익한 문화정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잠파라주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4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로 해서 17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서 지난해 말 현재 피난민 수가 2,07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개월 전에 비해서 33만 명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단에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기간에 무장 분쟁으로 6만 8,800여 세대가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국제이민기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피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계속되는 무장 분쟁과 큰 물, 가물 등 자연재해, 그로 인한 식량 부족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후가로 북극곰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이 지난 40여 년간 카나다의 서부 하드슨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북극곰을 조사한 데 의하면 이 지역의 오름 면적이 감소되면서 먹잇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새끼 북극곰들이 무리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197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북극곰 마리수가 1200마리로부터 600마리로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해서 북극곰의 사냥 계절인 겨울철 기간이 더욱 짧아지게 되면 앞으로 21세기 말에 가서는 이 지역에서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에 품을 들이지 않고 톱밭의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초는 대기 중의 질소를 흡수해서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잡초들을 땅 위에 덮어주면 토양에 많은 유기물질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작업은 11월 중순에 진행하는데 잡초들을 납작하게 눕힌 다음 그 위에 20cm 정도 되게 가랑잎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 내내 토양이 덥게 보존될 뿐 아니라 잡초와 나무잎이 분해되면서 토양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톱밭에 무를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뿌리를 깊게 내리는 무를 심은 다음 잎들만 잘라내서 가랑잎과 섞어 분쇄합니다. 다음 이것을 다시 무밭에 씌워주고 그 위에 가랑잎을 두텁게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가 보장된 땅 속에서 뿌리들이 부패되면서 많은 유기물질들이 생겨나 톱밭의 지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목재 피설물을 이용해서 온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새형의 난방 보일러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재생 이용할 수 있는 난방용 연료를 연구하는 과정에 나무 알갱이를 이용한 보일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 알갱이는 나무 조각이나 톱밥과 같은 목재 피설물을 가열한 다음 압축해서 만드는데 열량이 높을 뿐 아니라 원료 원천이 풍부한 것으로 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보일러는 연료 공급통과 연소 장치, 다층 열 교환기, 라선용의 용수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빈혈증 예방에 좋은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 속에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증이 발생하는데 피 속의 철분 수치는 비타민 C, 비타민 A, 시스테인, 호박산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물열매, 감귤, 고추, 양배추와 함께 비타민 A가 들어있는 홍당무와 호박, 향미나리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호박산은 젖산 제품과 절인 양배추에 있으며 시스테인은 달걀과 양파, 마늘, 해바라기 씨 등이 많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년과 과일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바람은 주로 남서풍 또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었습니다. 백두산에서의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4.5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22.1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령화 2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곡부족 지역에서 한때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와 함경북도의 곡부족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한때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춥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결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흐렸다가 계획했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 해상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